딸아이 결혼식 날 신랑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내 딸이 결혼하는 날이다. 사람 일이란 게 참 이상하다. 헛헛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나에게 딸의 결혼식만큼은 축복처럼 다가왔다. 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몇 번이나 고쳐매고 주름진 얼굴에 가벼운 화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예쁘게 하고 가자.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은 조금은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은 딸이 내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찾아가는 날이었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꽃향기가 풍경을 채웠다. 흰 꽃잎이 천장에서 비처럼 내려앉는 장식, 물결처럼 퍼지는 웨딩 행진곡, 신부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딸의 웃음.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주머니 속 휴지 한 뭉텅이를 꽉 쥐고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작할게요. 오늘 내 딸 서연이가 결혼한다. 아침부터 눈물이 자꾸 고였다. 긴장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제 엄마라는 울타리에서 떠나가는 딸을 본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을 터지게 만들었다. 식장에 도착하니 웨딩홀 담당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난 그저 기계처럼 웃으며 네 감사합니다만 반복했다. 머릿속은 온통 딸아이 생각뿐이었다. 딸아이가 흰 드레스를 입고 나와 나에게 서서히 걸어오는 순간 나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다. 엄마나 어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20년 넘게 고생하던 내 인생이 스쳐 지나갔다. 딸은 예뻤고 강했고 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닮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몸을 감쌌다. 며칠 전 서연이의 말 때문이었다. 엄마 시어머니 되실 분이 조금 특별해. 특별하단 단어를 왜 썼을까? 시어머니와 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답을 나는 곧 마주하게 된다. 식장 입구 쪽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신랑 어머님 오셨습니다. 라는 직원의 말과 동시에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심장이 멎었다. 세련된 아이보리 투피스 차림의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한 단발, 구두는 검은색, 걸음걸이는 기품이 있었지만 어딘가 주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은주? 나는 숨을 들이켰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35년 전 내 가정을 빼앗아간 여인이었다. 내 남편의 불륜녀. 그리고 지금 내 딸의 시어머니였다. 35년 전 나는 그저 평범한 아내였다. 남편은 건설회사의 과장이었고 나는 집에서 딸아이 서연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퇴근이 늦어졌다. 옷차림이 달라졌다. 향수 냄새가 바뀌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두었다는 것. 이런 변화가 한두 달 이어지자 나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고 테이블 위엔 휴대폰이 잠금 없이 켜져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커지고 있었다. 불길한 마음으로 휴대폰 화면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오늘도 고마웠어. 너랑 있으면 숨통이 트여.
익숙하지 않은 번호의 메시지. 그리고 호텔 방에서 찍힌 사진. 남편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오늘 결혼식장에서 본 바로 그 여자, 윤미영. 나는 숨을 삼켰다. 두 다리가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오자 나는 휴대폰을 던지며 물었다. 이게 뭐야? 누구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야, 미안해.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뭐라고? 우린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말이 내 인생을 찢어 놓았다. 그리고 모든 건 너무 빨리 무너졌다. 이혼은 몇 주 만에 진행되었다. 내가 잡고 싶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그 여인에게 빼앗겨 있었다. 더 비참한 건 남편이 내게 남긴 말이었다. 서연이는 내가 키우는 게 좋겠지. 나는 지금 상황이 좀 당연했다. 그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아이는 짐이었을 것이다. 서연의 작은 손을 붙잡고 나는 그날 집을 나왔다. 집도 예금도 남편의 월급도 모두 그녀가 가져갔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새벽 택배 분류, 마트 야간 진열, 식당 설거지, 빵집 포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다.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흘렀다.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내 곁에는 늘 나를 바라보며 웃는 서연이가 있었다. 엄마, 힘내.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도와줄게. 그 말에 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참 잔인하다. 백화점 포장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던 날, 난 그녀 윤미영을 마주쳤다. 새 가방을 들고 한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남편이었다. 나는 화장실로 뛰어가 숨을 몰아쉬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은주 씨, 이제 우리 서로 신경 끄고 살아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게.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은 흉터로 새겨졌다. 현재로 돌아왔다. 나는 웨딩홀 복도에서 손을 떨며 서 있었다. 윤미영이 내 앞에서 멈추었다. 은주야, 정말 너 맞지?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도도하지 않았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약간의 후회가 묻어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하필 우리 딸의 시어머니로 나타난 거야? 그런 의도 아니었어. 나도 놀랐어. 준성이가 내 딸과 만나고 있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이제 와서 용서라도 바라는 거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미안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나는 비웃었다. 죄책감? 나랑 우리 딸은 그 죄책감 때문에 인생이 뒤틀렸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때 문이 열리며 예비사위 준성이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당황했다. 나도 불편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오래 숨겨둘 수 없는 문제였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하얀 꽃들이 가득한 장식, 은은한 음악, 두 아이가 행복하게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운명은 또 나를 시험했다. 지금부터 신랑 측 축사를 모시겠습니다. 신랑 어머니 윤미영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만해, 하지 마.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왜냐면 저는 신부 어머니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다.
서연이도 놀라서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저는 그녀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오래전 제가 빼앗아선 안 될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속삭였다. 제발 그만해, 오늘은 애들 날이야.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들이 서로의 인생을 함께할 거라면 나도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해.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35년 동안 눌러놓았던 내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억제할 수 없었다. 하객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대기실에서 서연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것을 말해줬다. 서연은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혼자서 이런 걸 다 견뎌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만큼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어. 그때 윤미영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서연아, 너희 엄마한테 정말 큰 잘못을 했어. 하지만 준성이와 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너희 결혼에 절대 흠되게 하고 싶지 않아. 서연은 잠시 울먹이며 말했다. 두 분,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이제 서로를 조금씩이라도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준성이도 들어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엄마들도 앞으로 천천히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윤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35년 전에는 없던 후회와 책임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완전히 용서할 순 없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노력해 볼 수는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갔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새로운 가족은 그 위에 새로운 온기를 더해준다는 걸 배웠다.